주식과 자산간 비교의 윤종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왜 절망적인지, 그리고 또 주주 자본주의는 사실상 구현이 많이 힘든지에 대한 얘기를 제 나름대로 그 원인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겠지만 우리가 수탁자의 의무라고 하는 fiduciary duty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즉 이 사람은 수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가 있으면은 그 이사들이 fiduciary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을 맡겨줬으면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fiduciary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정상적인 상황에서 private banker, PB가 바로 fiduciary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fiduciary duty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trustee라고 하는데요. trustee가 사실은 뭐 횡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사실은 안 좋은 상품인데 수수료를 먹는 구조로 돼 있어서 그걸 이제 팔아 넘긴다든지, 그죠? 회사 보유분을 뭐 이런 것들이 바로 fiduciary duty를 위반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실한 처벌, 그리고 또 민사적으로 확실하게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부족하다. 즉 fiduciary duty를 지키지 않았을 때 우리가 punitive, punishment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벌을 주는 수준으로 100을 손해를 입혔으면 300을, 우리가 이제 3배는 treble이라고 해서 treble amount라는 게 딸려가거든요. 기본으로 이 문구들을 많이 보다 보면. 그러면은 이 징벌적으로 배상을 시키는 제도, 이게 딸려가 있지 않는 한국의 법적인 이제 체제, 요것 때문에 사실상 이제 자본주의가 제대로 못 굴러가고, 그리고 자금 조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리스키한 사업에 대해서 자금 조달을 받고, 또 투자자들은 실패하면 그 돈을 잃지만 그게 이렇게 여러 개의 주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면서 동시에 사실상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사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테슬라도 나온 거고 뭐 이런데,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사실상 IPO가 흥행하기 힘들다. 그리고 주식시장 내에서 공개시장에 이미 상장이 돼 있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유상증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에서도 힘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긴 돈이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이 있어야지 투자를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구조를 깨닫고 나서는 이제 더 이제 자금 조달이 힘들어지는 거죠. 한국 시장에서. 자, 그러면은 굉장히 구분을 해야 될 게 브로커와 fiduciary의 차이점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private banker, PB는 사실 fiduciary죠. 그래서 성과 보수 체계가 내 고객이 수익률이 좋을수록, 많이 날수록 그거에 따라서 이제 incentivize 돼야 되는 게, 그게 바로 fiduciary를 유도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PB가 어디 있습니까? 증권사 소속인 경우가 많죠. 브로커리지에 소속된 경우가 많습니다. 증권사는 바로 브로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브로커이면서 또 뭘 합니까? 그러면서 프롭 트레이딩을 합니다. 본인 자산으로 또 투자를 합니다. 그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면,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great wall이라고 벽이 단단히 쳐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 되죠. PB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가정을 해봐서 증권사에서 본인 보유분으로 비우량 자산들이 있었어요. 비우량 채권들이 있었고 그것이 부도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PB들에게 이 회사 채권을 갖다가 너희들 고객들한테 언제까지 판매를 하게 되면 내가 판매 금액의 5%를 수수료를 줄게. 예를 들어서 그런 방침을 정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정면으로 fiduciary duty를 위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fiduciary duty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과 fiduciary 간, 예를 들자면 PB 간에 이 fiduciary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fiduciary의 탈을 쓴 브로커와 얘기하고 있는지를 내가 확인해야 돼요. 내 PB가 진짜 fiduciary는 아니고 브로커일 뿐이구나. 브로커였나? 브로커보다도 못한 게 바로 브로커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비우량 자산을 떠넘기게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가 사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도 골드만삭스나 이제 미국의 대형 은행들에게 있었죠. 그때는 그 자산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모기지 채권을 기반으로 한 그죠? 서프라임 모기지가 들어가 있는 그런 CDO 상품들이었죠. 그거를 사실상 그 유럽의 연기금에 떠넘겼죠. 그렇게 하면서 골드만은 손실을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통한 손실을 좀 줄일 수 있었고 그 대신 유럽의 연기금들은 폭탄을 맞았죠. 아무튼 그러면서 또 수수료는 챙겼죠. 거래를 성사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이라고 해서 그게 정확히 된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그레이트 월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런 짓을 했을 때는 반드시 징벌적으로 몇 배의 배상을 받는다. 배상을 지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정착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자산운용사, 즉 돈을 맡겨준 사람에 대한 충성, 자산운용사의 펀드 매니저가 충성해야 되는 그 이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복무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 fiduciary duty를 통해서 불이행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민사로 끝나지만 그렇지만 거기에 형사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거죠. 펠러니도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수탁자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증거가 있을 때, 그죠? 그로 인해서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fiduciary duty의 무게가 큰 거죠. 거기다가 나는 내 전 재산을 알 수도 있다. 이런 위압감이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인테그리티를 안 가질래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 없다. 즉, 그런 부분이 있고, 뭐, 그렇게 이제 남의 눈치를 보고 정직하게 하는 거는 인테그리티가 아니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고,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는 사기죄 처벌도 약할 정도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담보되기 힘들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사법방해죄, obstruction of justice, 즉, 증거를 갖다가 훼손하는 것 등등의 효용이 안 했을 때보다 더 큰 그런 사회에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학폭을 대하는 이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obstruction of justice를 이용해서 피해를 안 보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있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더 심하게 처벌받고 내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잔꾀를 부리게 되면 더 큰 나에게 손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짓을 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게 좀 크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시스템이다. fiduciary duty에 대한 명확성이 없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공장을 세워야 되고 로봇도 많이 사야 되고 소프트웨어 개발도 하고 인재도 채용하고 하는데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주주회사를 통해서 주식회사를 통해서 상장을 하고 또 상장 이후에도 증자 같은 것도 원활히 하면서 자금 조달 비용을 굉장히 싸게 해서 테슬라는 성공을 현재까지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면
미국의 공장도 많이 짓고 해야 되는데 많은 부분을 대출로 해결하고 있는, 그죠? 그럼 대출로 해결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는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는 거죠. 그죠? 함께 투자자들과 함께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고 어떤 부채가 아닌 투자금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수탁자의 의무, 즉 로열티의 문제거든요. 충성의 문제입니다. 나에게 돈을 맡겨준 사람에 대한 충성, 이것이 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가 돈도 벌어야 되고 돈도 불려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게 확실하게 어느 정도 돼 있다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시장 위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손해를 본 경우, 뭐 이런 것들이 정확히는 구분이 안 되겠지만 판례를 통해서 형성되는 경우라면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 데 집중하고 돈은 다른 사람한테 맡겨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안 되죠. fiduciary duty에 대한 정립이 안 돼 있고 판례도 부족하고 사기에 대한 얘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에게 내 돈을 맡기고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정말로 능력이 뛰어난 펀드 매니저들이 그냥 개인 투자자로 변신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목도를 한다고 이제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죠. 그죠? 그러고 일에 집중하고 돈 불리는 거는 어느 정도 맡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벌어온 돈을 보존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결국에는 그죠? 맡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죠? 이런 부분, 그죠? 내가 돈을 맡겨서 주식회사에 투자해서 어떤 한 주식, 2주, 10주 이렇게 모아가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다면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클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곧 이제 젊은이들의 행복지수, 또 우리나라 출산율 등등 전체적으로 영향을 다 주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아무튼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결국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 상속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제 생각을 표현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